1999년 프랑스 남부 아베롱주 미오에 있는 한 맥도날드 매장 앞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맥도날드 매장으로 향한 이유는 햄버거를 사기 위해서도, 새롭게 개장을 준비하는 매장을 구경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매장을 강제 철거하기 위해서였죠. 그들은 맥도날드에 도착해 매장을 부수고 간판을 넘어뜨리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였는데, 이들이 이렇게 화난 이유는 다름 아닌 미국과 발생한 무역 분쟁 때문이었죠. 당시 이유는 미국산 소고기의 호르몬 수치가 기준을 넘는다는 이유로 수입을 거부했는데, 미국이 이에 맞불을 놓듯 유럽에서 생산되는 치즈를 포함한 제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작된 싸움은 유럽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왔습니다. 소고기 전쟁이라고도 불렸던 당시 유럽과 미국의 무역 분쟁은 WTO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지속됐는데,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유럽 국민들의 분노는 점차 높아져갔고, 이를 주도한 호세 보베라는 인물은 프랑스의 영웅으로 보도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프랑스 국민들의 행동은 국가 간에 생기는 무역 분쟁뿐만 아니라 갈등이나 마찰이 발생했을 때 자주 벌어지는 일 중 하나입니다. 2012년 센카쿠 제도에 상륙한 중국 활동가를 일본 경찰이 체포 구금한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중국 내 반일 시위로 일본 기업들을 불매할 때도, 최근 가자전쟁에서 촉발된 스타벅스 불매 운동도 모두 한 국가를 상징하는 기업들을 거부하는 대표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EU와 미국 사이에서 무역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산 소고기를 쓰고 있었던 미국의 글로벌 기업 맥도날드는 이러한 분쟁에서 항의의 대상이 되기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맥도날드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부정적인 인식은 이후 꽤 오랫동안 지속됐습니다. 2004년 모건 스펠록의 다큐멘터리 슈퍼사이즈 미에서 촉발된 정크푸드의 영향 논란은 프랑스 내에서 맥도날드가 비만율 증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간주했고, 정크푸드를 조롱하는 말부포라는 단어로 부르며 맥도날드와 패스트푸드에 대한 반감은 혐오 수준에 가까웠죠. 그러나 이러한 맥도날드에 대한 인식은 단 수년 만에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프랑스인들의 맥도날드에 방문 시 1인당 평균 15달러를 소비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이는 전세계 가장 큰 매출과 매장수를 보유한 미국 소비자 지출 금액의 4배가 넘는 금액이었죠. 이러한 결과 1991년 단 5억 유로에 불과했던 프랑스 맥도날드 매출은 현재 61억 유로로 11배 이상 급증한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2013년 맥도날드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맥도날드 매출은 미국에 이어 전세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전세계 가장 많은 매장수를 보유한 미국과 비교해 프랑스의 매장수는 단 10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점 때문에 굉장히 높은 성과였죠. 2022년 조사된 자료에서는 프랑스의 맥도날드 매장 수는 유럽 내에서 가장 많은 수를 보유한 것으로 발표되었고, 인구 비율에 따른 맥도날드 매장 수 역시 유럽 내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해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그렇다면 수년 만에 완전히 뒤바뀐 맥도날드에 대한 프랑스인들의 이상한 변화는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프랑스 타이어 제조 회사인 미쉐린에서는 1900년부터 무려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년 봄마다 발간하는 특이한 여행 가이드 서적이 있습니다. 기드 미쉐린이라고 불리는 이 가이드북은 전 세계 국가의 지역별 식당에 대한 소개와 함께 별점으로 맛을 평가해 여행자들에게 현지 식당을 고르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타이어 회사에서 소개하는 여행 가이드라는 점 때문에 특이하다는 평가를 받는 가이드북입니다. 영국 BBC는 이 특이한 가이드북에 대해 프랑스에서 시작된 이 별점 시스템이 프랑스와 전 세계에서 파리와 같은 대도시의 문화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다고 설명해 음식의 진심인 프랑스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모습 중 하나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가 음식을 대하는 이런 모습은 식사 방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오드 퀴즈는 식전 음료에서 시작해 전체 요리, 메인 요리, 디저트, 커피로 진행되는 방식으로 오늘날 파인다이닝이라고도 불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규격화된 서양식 저녁 식사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식사 문화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식사 전체를 총괄하는 요리사를 지칭한 프랑스어 셰프라는 단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양식 저녁 식사를 생각할 때 긴 시간 동안 음식을 먹으며 대화하는 모습도 프랑스의 오트 퀴즈에서 유래된 문화였죠. 이런 프랑스의 강한 식문화는 지리적으로 대서양과 지중해가 만나고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토지를 통해 나타난 결과로 다양한 식재료의 높은 생산량은 프랑스를 바게트의 나라로 최고급 치즈와 와인의 생산지이자 르꼬르동 블러와 같은 세계 최고의 요리 학교가 모여있는 미식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프랑스의 미식 문화에 대해 유엔 산하기관인 유네스코에서는 개인과 집단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기념하기 위한 사회적 관습으로 소개하고 2010년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했는데,
이는 음식 분야에서 전 세계 최초였죠. 그리고 종종 이러한 프랑스의 음식에 관한 진심은 음식에 대한 전통과 문화 자부심이 높은 또 다른 유럽 국가 이탈리아와 자주 비교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두 국가가 어떤 전통을 추구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조금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 유력 일간지 더 텔레그래프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식문화의 차이를 설명하는 기사를 통해 이탈리아가 재료 중심으로 이루어져 집에서 쉽게 재현할 수 있는 음식인 것과 반대로 프랑스는 부와 부유함, 화려함, 맛에 대한 표현과 같이 음식 외적인 부분이 크게 고려되는 문화이며 이러한 프랑스의 식문화는 영국 및 유럽 요리의 기초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음식뿐만 아니라 음식을 준비하고 먹고 마무리하는 과정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어디서 생산된 식재료를 사용하는가, 어떤 프랑스산 와인이 필요한가, 음식과 함께하는 분위기가 어떤가 등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음식을 단지 끼니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는 패스트푸드에 대해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나라였습니다. 이는 패스트푸드에 대표되는 맥도날드뿐만 아니라 미국식 정크푸드로 불리는 피자헛의 피자, KFC의 치킨도 포함되며 이 모두를 맛없는 쓰레기를 상징하는 말부포로 지칭했는데 모두 프랑스인들에게 혐오에 가까울 정도로 싫어하는 대상이었죠. 이러한 결과 정크푸드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맥도날드의 최대 경쟁자 중 한 곳인 버거킹은 1981년 프랑스 시장에 진출한 이후 단 16년 만인 1997년 매출 부진을 이유로 39개의 매장 전체를 철수했습니다. 그러나 90년대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계기로 맥도날드의 현지화 전략은 대폭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맥도날드를 포함한 미국식 패스트푸드점들이 보여줬던 현지화 전략은 메뉴를 변경하는 정도뿐이었습니다. 인도에 진출할 때 소고기 대신 닭고기나 양고기로 변경하거나 중동에서는 아랍식 빵을 사용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했지만 모든 재료는 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992년 아랍 국가 최초의 맥도날드 매장을 아프리카 모로코에 열었을 때 역시 주요 재료들은 모두 미국에서 수입하는 형식이었죠. 그러나 1995년을 기점으로 프랑스 맥도날드는 메뉴에 사용되는 치즈를 프랑스의 지역 치즈들로 변경하고 감자나 소스와 같은 주요 재료들도 현지에서 조달하는 방식으로 점차 변경해 95% 이상은 프랑스산을 사용하고 나머지도 EU 내에서 생산되는 재료들로 전환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프랑스의 소비자들이 식사를 할 때 디저트나 커피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식사도 함께 곁들이는 오트키즘 문화가 강하다는 것을 참고해 햄버거와 함께하는 커피나 마카롱을 주문할 수 있는 맥카페를 개장하고 매장의 분위기를 화려함보다 레스토랑 같은 온화한 분위기로 변경하는 글로컬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는 음식이 재료가 어디에서 왔는가 또는 음식과 함께하는 분위기가 어떤가 등의 외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랑스인들에게 맥도날드를 미식의 선택 기준 중 하나로 만드는 전략이었죠. 이 전략은 프랑스에서 맥도날드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2024년 미국 CNBC는 프랑스인들이 미국 패스트푸드와 사랑에 빠졌다는 기사에서 맥도날드의 전략이 성공하면서 다른 퀵서비스 레스토랑 브랜드들의 촉매자가 됐다고 평가했는데요. 2012년 프랑스 시장에 재진입한 버거킹도 맥도날드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서 한 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현재 프랑스에서 운영되는 패스트푸드 체인점 중 맥도날드에 이어 가장 많은 매장 수를 보유한 결과로 이어졌죠. 이러한 결과 지난 수년간 프랑스 내 퀵서비스 레스토랑 매장 규모는 전체적으로 2배 이상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인들의 이런 맥도날드에 대한 변화가 오직 기업의 영리한 마케팅만으로 이루어진 성공은 아니었습니다. 2012년 조사된 자료에선 이미 프랑스 평균 점심시간은 22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년 전 평균 80분인 것과 비교하면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1시간 이상의 점심시간을 즐기는 프랑스인은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변화한 것은 점심시간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영국 BBC는 점심시간이 줄어들면서 샌드위치로 해결하는 프랑스인들이 급증해 메뉴 선택에도 변화가 일어났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소득 불평등 및 이민자 증가에 따른 도시의 변화, 팬데믹을 기점으로 점점 증가하는 온라인 구매 증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성 추구 등 프랑스 식사 문화가 이전과 달라진 영향도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난민 음식 축제는 시리아, 이란 등 난민 출신 요리사들이 자국의 음식을 알리는 행사로 점차 높아지는 프랑스 이민자들의 수와 함께 그들의 음식 문화를 통합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난민 수용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던 2010년 이후 프랑스 무슬림 이민자들의 인구 비율이 유럽 국가 내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나타난 결과였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맥도날드 매출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2023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맥도날드 크리스 CEO는 가자 분쟁 이후 중동 이외 지역의 매출도 함께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고, 여기엔 무슬림 이민자 인구 비율이 현재 유럽에서 가장 높은 프랑스를 직접적으로 지목했습니다. 이미 프랑스에서 맥도날드 소비가 증가하던 2011년부터 많은 보고서들은 프랑스의 경제성장 둔화가 프랑스인들의 식습관에도 영향을 끼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연구 결과들을 발표하는 등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프랑스인들이 보여주는 현재의 미식은 기업들의 마케팅 전략과 더불어 프랑스의 경제, 인구 변화, 사회적 분위기 등 다양한 외적 요소가 결합된 결과였죠.